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기념비적인 저서죠. 질서의 본질 시리즈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2권 생명 창조의 과정의 서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건축책이라고 하면 좀 기술적이고 딱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공간에, 사물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알렉산더는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그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요. 과정이 디자인보다 중요하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그 생각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말하는 살아있는 구조, 이 리빙 스트럭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좀 막연했어요. 뭐 건물이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비유인가 싶었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연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알렉산더는 파도나 숲 같은 자연물은 물론이고 잘 만들어진 오래된 길, 아니면 편안한 의자, 심지어 바위에서도 생명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위에서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있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정도의 문제다? 네, 어떤 구조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어떤 건 아주 약하다, 이런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어떤 게 생명력이 강하고 어떤 게 약한 건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책에서 아주 도발적인 비교를 하는데요. 이탈리아 가르다 호숫가에 오래된 레몬밭이 있어요. 그리고 최신 기술로 지은 암스테르담의 현대적인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의 생명이 더 강하게 느껴지세요? 그건 당연히 살아있는 식물이 자라는 레몬밭 아닐까요?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산호세의 노숙자 쉼터랑 오스나브류크의 아주 현대적인 박물관을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노숙자 쉼터랑 박물관이요. 네. 그러면서 노숙자 쉼터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름답고 깨끗한 현대 건축물은 오히려 죽은 구조고 좀 허름한 노숙자 쉼터가 살아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뭐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문제입니다. 그의 진단은 이거예요.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지 않은 구조를 대량으로,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죽은 것들이 세상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온 거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굳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죽은 구조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것의 결과가 거의 재앙에 가깝다고까지 경고해요. 재앙에 가깝다. 네. 우리의 정신과 공동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절박함이 바로 그가 최종 결과물보다 과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구조는 오직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아, 살아있는 구조는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탄생한다. 이게 바로 이권의 핵심 주장이군요. 그럼 그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싶어요. 아주 좋은 예시가 책에 나옵니다. 카리브해의 어느 작은 마을 거리 풍경 사진인데요. 혹시 그 사진 보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난하고 좀 낡은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집들도 허름하고 길도 포장이 안 된 흙길이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바로 그 장면에서 깊은 생명력을 봤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점에서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부유함이나 최신 기술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 표정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길은 정확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 있고요. 집들은 제각각이지만 서로 어깨를 기대듯이 조화롭게 서서 아늑한 외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계획 도시처럼 모든 게 네모반듯하게 구획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자라난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어느 천재 건축가가 청사진을 그려서 한 번에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집 문을 내고 벤치를 놓고 길을 넓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작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화롭게 펼쳐진 결과물인 거죠. 펼쳐졌다. 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과정의 본질입니다. 펼쳐진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마치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듯이 이미 존재하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춰나간다는 그런 의미군요. 네, 그래서 그는 이런 구조를 생성된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 코드를 짜는 것과도 좀 비슷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작동하는 작은 모듈을 만들고 거기에 기능을 계속 덧붙여가면서 전체를 발전시키는 거죠. 아, 점진적으로요? 네, 중요한 건 매 단계가 이전 단계의 결과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서란 완성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되어감의 과정이라는 통찰이죠. 와, 정말 멋진 예시가 또 하나 있잖아요. 15세기에 만들어진 스페인 무어 양식의 타일이요. 처음 보면 그저 복잡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디자인에 감탄하게 되죠. 당연히 어떤 천재 디자이너가 이 패턴을 먼저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뭐랄까, 우리 뒤통수를 세게 칩니다. 이 타일이 가진 아름다움의 비밀은 디자인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에 숨어 있다는 거죠. 과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 이 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상상해 보세요. 장인들은 먼저 부드러운 흙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먹인 밧줄을 눌러서 패턴의 윤곽을 찍어내요. 아, 밧줄로요? 네, 그럼 흙판에 밧줄 모양의 홈이 파이겠죠? 그 상태로 타일을 구우면 홈 주변의 흙이 살짝 올라온 윤기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각 칸에 다른 색의 유약을 부어놓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윤기선이 칸막이 역할을 해서 색깔이 다른 유약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기하학적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정체는 사실 유약을 분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흙으로 된 둑이었던 셈입니다. 와, 디자인은 그저 밧줄을 찍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제작 과정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감탄했던 저 패턴이 사실은 기술적인 필요 때문에 생긴 부산물 같은 거였다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당연히 누군가 스케치를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렉산더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타일이 지닌 아름다움의 90%는 바로 이 과정에서 오고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과정의 잔여물에 불과하다고요. 90%가 과정에서 온다. 네, 디자인이 과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과정의 디자인을 낳는다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주는 충격이 상당하죠. 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이런 살아있는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나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살아있는 과정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렉산더는 현대 건축의 일반적인 기계화된 과정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고객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요구사항 목록을 만들어서 주면 전문 프로그래머라는 사람이 그걸 평방미터 같은 수치로 바꾸죠. 벌써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삶의 복잡한 필요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목록이나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과정은 계속됩니다. 건축가는 그 경직된 프로그램에 얽매여서 도면을 그려요. 그 다음엔 엔지니어, 토양기사, 건축감독관, 구역 담당관 같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 분리된 상태로 그 도면을 검토하죠. 심지어 그 담당관은 실제 건물이 지어질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후에는 설계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시공사가 도면만 보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고요. 하청업체들은 전체 비전과는 더욱 동떨어진 상태로 자기 파트만 기계적으로 수행하죠. 네, 건물에 사용되는 창문, 문, 타일 같은 부품들은 그 건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들이고요. 이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너무 분절되어 있다는 거요.
누구 하나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목표 지향적이요. 네, 최종 도면, 즉 최종 상태가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과정 자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런 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해요. 알렉산더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의 일부로 전락한 친절함과 같다는 겁니다. 아, 거래의 일부인 친절함. 네. 예를 들어 제가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억지로 친절하게 구는 것과 정말로 돕고 싶어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정한 친절은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기계화된 과정 속에서는 모든 행위가 오직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과정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나는 내일만 할 뿐이라는 태도가 만연하게 되는 거군요. 책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던 노동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가 만났던 한 노년의 노동자가 수백 피트 상공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강철빔을 올렸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박는 모든 리벳, 자신이 하는 모든 용접이 건물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 모든 것에 대해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회상하죠. 오늘날의 파편화된 책임 구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저도 예전에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파트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전체 결과물을 보니까 각자 최선을 다한 조각들이 모여서 아주 어색한 괴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서로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일 겁니다. 그게 바로 기계화된 과정이 낳는 비극이죠.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못한, 심지어는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국 디자인이라는 정적인 결과물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버리고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과정 자체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 디자이닝에서 만드는 것, 메이킹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그 스페인 타일 장인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노동자처럼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매 단계마다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존중하면서 전체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펼쳐나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장인들처럼 모든 걸 손으로 만들자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알렉산더도 이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만들기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이고 초현대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초현대적이다. 네, 최신 컴퓨터 기술이나 재료공학을 사용하면서도 그 과정의 본질은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과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와 함께 살아있는 구조라는 다소 낯선 개념에서 출발해서 카리브의 거리와 스페인 타일이라는 살아있는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의 기계화된 과정이 낳는 문제점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질은 몇몇 천재 설계자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사용하느냐에 훨씬 더 근본적으로 좌우된다는 것. 과정이 살아있다면 그 결과물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생명이 깃들게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살아있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낸 최초의 생물이며 이 현상은 주로 지난 10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알렉산더의 주장처럼 이것이 우리 정신과 공동체에 거의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지금 이런 구조물들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매일 머무는 집, 일하는 사무실, 걷는 동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과정은 과연 당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